안녕하세요.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황정혜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7위를 운영하고 계신 김현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공학과 광통신을 전공하고 다시 한의학을 전공한 친구과 전문의이자 한의사 김현호입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펠로우, 그리고 동신대학교 목동 한방병원에서 병원장을 거쳐 현재는 주식회사 7일이라는 IT 회사를 창업하고 대표이사로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회사 운영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제 진단학 교수님이셨기도 하고요. 교수로서 후학 양성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로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일을 많이 하면서 살긴 했는데요. 요즘은 정말 일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직 거대한 회사가 아니라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돼서 많은 부분 저 대표이사가 직접 뛰고 있습니다. 경영은 당연한 거고요. 재무라던가 법무, 그리고 서비스 기획,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멤버들의 비전 얼라이먼트 등 항상 이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경희대학교 본과 3학년 강의를 벌써 한 10년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학생이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대표님 강의는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경희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진단검사의학 과목 소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점을 이미 다 받으셨을 텐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속칭 우리가 양방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과목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진단검사의학이라는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혈액검사라던가 소변검사, 그리고 미생물검사와 같은 실험실적 검사들과 이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의를 하시면서 학생들이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강의를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요. 검사에만 매몰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숫자라던가 영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객관성의 파괴력 때문인지 많은 의사들이, 한의사들이 검사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검사 이외의 변수들이 중요하죠. 따라서 이러한 검사 결과는 한의사가 고려해야 할 정보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에 매몰돼서 환자가 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진단에 있어서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고 건강과 질병이라는 실체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수님이자 대표님께서는 공대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하신 후에 다시 한의대에 입학을 하셨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진로 변경을 하실 때 한의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새롭게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가 전공했었던 공학이 싫다거나 이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새롭게 선택하는 전공도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학이라는 측면과 어떻게 하면 융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한의학을 선택하는 것이 기존에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재미있고 모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렇게 한의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기들보다 늦은 나이에 한의대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까지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본사가 되어서 진로 고민이 정말 많은 시기인데 교수님께서도 과거에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또 어떤 과를 전공을 할지 선택을 하실 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전공과를 선택을 하셨는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침구과 전문이지만 박사학위는 한의진단학 교실에서 받았습니다. 환자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환자를 잘 치료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환자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던가 또는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학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한의학은 당시에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의진단학을 전공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친구과 수련의로서 병동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또 한의진단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기라던가 평가 도구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창업하신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로서 한의원 개원이 아닌 기업,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대답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학과 한의학의 융합이라는 것이 저 개인의 인생의 어떤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연구도 많이 했고 논문들도 많이 쓰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한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혁신적인 일이다 보니 기존에 잘 구조화된 시스템에서는 이 혁신적인 일을 또 이룩해내기가 속도의 측면이라던가 효율성의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를 키워주신 대학과 병원을 이제 뒤로 하고 좀 더 환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회로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죠. 현재 제가 창업한 이 주식회사 7일이라는 회사는 한의학과 IT의 융합이라는 모토로 지금도 열심히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한의학의 대표 IT 기업인 만큼 한의학과 IT 그리고 AI의 융합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챗 GPT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표님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한의학 교육 환경 그리고 진료 환경은 어떨까요? 네, 오늘 나온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AI를 깊이 연구하는 그런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환자를 보았었던 임상의로서 그리고 IT와의 융합을 지속하는 창업가로서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육자로서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육 환경에서 이 챗 GPT 같은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우리가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보통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구글 또는 네이버로 알려져 있는 이런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습을 해왔죠. 근데 그런 형태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 이번 이제 챗 GPT 같은 그런 인공지능, 생산적 지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구조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료들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교과서를 찾는다던가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던가 해서 나오는 이 방대한 지식을 본인의 의도에 맞춰서 본인이 직접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컨텍스트를 만드는 그런 학습 과정 중에서 개인의 어떤 그 전문가적 지식의 함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학습이라고 불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챗 GPT 같은 경우는 대용량의 정보를 검색한 후에 이 AI가 그 중에서 일부를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주기도 하죠. 심지어 그것을 컨텍스트를 가지고 정보를 구조화해서 완결된 문장으로 또는 완결된 문단으로 제공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정보들을 인티그레이션하는 과정을 챗 GPT한테 맡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의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챗 GPT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더 빠르고 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컨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전자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료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의 측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의사가 또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챗 GPT의 도움을 받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한의사인 경우는 이미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 선택한 정보를 가지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오롯이 그 의료인의 책임 소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컨텍스트를 의사가 구축을 하고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환자에게 적용을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챗 GPT와 같은 이런 생산성 AI를 접하게 되면은 아마 그 판단 부분도 어느 정도 기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서포트를 받을 때는 어떤 명시적인 데이터 구조만 AI에게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가 고려해야 될 환자가 주는 그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게 되고 그 놓친 상태에서
AI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직접 적용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나 또는 섣부른 적용은 의료적으로도 분명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당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네요. 네, 작년에는 경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한의대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꿈꾸지 못하는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혹시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창업 선배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많이 도와드리고 함께 가는 그런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학생 시절부터 하셨던 고민,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계신 회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솔직하게 들려주셨는데요. 저도 진로를 결정할 때 대표님처럼 차근차근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한의사회에서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만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